당신의 충성심이 처음 20년 동안 5억 원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의 충성을 바라보는 방식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지 않을 때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 계산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데이터를 역으로 분석하고 임금의 복리 효과를 추적한 결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단순한 임금 격차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부의 이동 시스템입니다. 먼저 고지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항상 스스로 조사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3가지입니다. 이직이 왜 충성보다 50%더 빠르게 불을 쌓는지의 정확한 수학. 내2에서 4년마다 20에서 30%씩 복리로 불리는 3단계 이직 전략. 그리고 회사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배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기업 충성이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계산을 끝내고 움직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떻게, 왜 움직여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치를 증명하면 승진과 연봉 인상이 따라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미 있는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간 인상률은 연 3에서 5% 수준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합리적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시장 수요를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10에서 20%의 급여 점프를 확보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30%에서 38%까지도 보입니다. 구체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직자들이 7.7%의 평균 인상을 받는 동안 잔류자는 5.5%를 받았습니다. 이는 2.2%포인트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최고조였던 시기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이직자가 6.6%, 잔류자가 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퇴사 사태 이후 시장이 진정되었고 기업들이 인재 확보 경쟁을 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며 만든 이직의 복리 효과는 계속해서 당신의 수입을 밀어올립니다. 이제 수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같은 회사에 남아 연 4% 인상을 받으면 5년 후 약 7,300만 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2번의 전략적 이직을 하며 각각 15%의 인상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연 4% 인상이 있었다면 5년 뒤엔 약 9천만 원에 도달합니다. 연간 약 1,700만 원가량 더 받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모든 미래의 인상, 보너스, 퇴직연금, 회사 기여금은 더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기준선이 한 단계 높아지면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직을 통해 초기에 만든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회사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이를 인력 유지 만족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성심이라고 부릅니다. 인사팀은 내가 떠나기보단 남아주는 편의 비용 효율적이라고 계산해 둔 것이죠. 그 계산에는 관성이 포함됩니다. 익숙함의 심리,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작은 불편함을 견디는 성향. 그 결과 5년 이상 같은 역할에 머무른 근로자는 2에서 4년마다 이직한 사람들보다 평생 수입이 최대 50%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력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고 들은 대로 행동한 대가로 부과되는 5억 원 수준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지렛대를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머무를수록 당신의 연봉은 시장과 더 멀어집니다. 격차가 커질수록 좁히기 어려워집니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상태에 갇히게 되고 당신의 시장 가치는 낮게 평가됩니다. 반면 이직한 동료는 2년 만에 두 번째로 20% 인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뒤집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단계 이직 전략을 채택하세요. 첫 번째 이동은 시장 보정 단계입니다. 1에서 3년 차.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기본 시장 가치를 확인합니다. 바깥 시장이 당신의 스킬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배우는 단계입니다. 첫 전략적 이직자들은 보통 11에서 15%의 급여 인상을 봅니다. 두 번째 이동은 스킬 확장 단계입니다. 4년에서 6년 차. 이 이동은 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 선점입니다. 리더십, 크로스 펑셔널 경험, 신기술 같은 고부가 가치 스킬을 얻는 역할을 노리세요. 이 단계에서의 이직은 단순한 직종 이동이 아니라 카테고리 이동이 되어 20에서 30%의 성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이동은 레버리지 잠금 단계입니다. 7년에서 10년 차. 시장 가치, 확장된 스킬, 성장의 트랙 레코드가 쌓였을 때 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강한 위치에서 연봉과 조건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끝없는 이직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 선점입니다. 실행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첫째, 캘린더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년 연초에 시장 가치 점검. 글라스도어와 레벨스 FIR, 랭크드인을 활용해 같은 직무의 시세를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10% 이상 낮으면 그게 신호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가 되기 전에 옵션을 만들어 두세요. 링크드인 프로필을 분기마다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커피 미팅을 갖고 정보를 꾸준히 교환하세요. 다음 기회를 찾는 최적 시점은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협상력이 가장 큽니다. 셋째, 전략적 퇴사 기술을 익히세요. 깔끔하게 떠나세요. 정식 사직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문서화하고 대체 인력 교육을 제안하세요. 직업 세계는 생각보다 좁고 평판은 빠르게 퍼집니다. 넷째, 새로운 기준에서 협상하세요. 첫 제안을 곧바로 수락하지 마세요. 항상 카운터하세요. 예를 들어 7,500만 원 제안에서 5% 더 얻으면 연간 1,7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그 한 번의 협상이 평생 수십만 달러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언제 남아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략적 이직은 언제나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시장 가치 수준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면 남아도 좋습니다. 충성심 자체가 전략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행동 하나를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단계로 글라스도어와 레벨스 FI에서 본인 직무와 지역을 검색하세요. 상위 절반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기다림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장보다 15,000달러 낮게 책정되어 있고 5년을 더 버틴다면 그건 5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누적 손실과 매 인상과 보너스, 퇴직연금 기여의 기회비용까지 합쳐진 손실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충성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주겠지만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상하고 움직이는 것을 벌주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이직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저평가된 채 충성만 하는 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당신이 일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만큼 보상을 잘 받느냐입니다.
시장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의 커리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성은 비용이 되고 전략은 수익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